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상목 법무사님과 함께 네. 최신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네. 우리 법무사님, 그 최근 부동산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 제낄 건 알아요. 뭘 제낍니까? 상가가 너무 어려워서. 근린생활시설. 네. 네, 요즘에 사실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힘들죠. 네. 이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임차인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급이 너무 많았어. 그렇죠.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네. 사실 지금 공실률도 있고 임차인의 폐업률도 높아서 상가시장 많이 힘듭니다.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 중개하시거나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다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고 정말 의욕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은,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버티시는데 네. 정말 뭐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중개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의 급여 이런 거는 견디기에는 네. 기간이 너무 길고 일이 없으니까. 거래도 굉장히 없다 그래요, 요즘 상가 거래는.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들은 바로는 강남구에 그 지난 한 달 이상 네. 기간 동안 거래가 근린생활시설 거래가 3건이랍니다. 단 3건.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공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실이 있는 걸 다시 또 매입을 한다는 건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또 도전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거 트렌드는 상가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에어비앤비, 호스텔, 이런 것들, 에어비앤비,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것들 비슷합니다. 이제 주거용 상품을 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거용 상품, 우리 부동산 투자의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일반 투자 상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건 차익형 말씀하시는 거죠? 차익형이죠. 매도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사실상 아파트의 투자 금액 대비 월세 금액은 수익형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차익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요즘 관심이 엄청 뜨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 건물을 이용해서 월세를 놔도 좋고, 월세가 아니어도 에어비앤비, 33M2 이런 것들은 단기임대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이 다 도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이제 호스텔 쪽으로 관심을 두기도 하고,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낙찰받아서 스테이 개념으로 이제 하려는 분들도 많고. 너무 이제 물량이 부족하고 이제 수요는 많다 보니까 변종의 다양한 형태의 편법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건데, 자, 그렇게 된 배경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사를 몇 개 준비했어요. 이제 시장 상황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얼죽신의 기름 분나, 얼어 죽어도 신축, 기름 분나에서 입주 물량이 없어요. 물론 이건 아파트 얘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에 이런 그 주거 사다리를 할 수 있는 또는 다세대 주택 물량이 없어요. 착공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이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예 공급대 물량이 없는 거야. 자, 이건 지금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의 공급도 거의 막 완전 고꾸라졌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까 말씀하신 주거 사다리 이런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나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물량이 없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을 했던 물량이 없었다는 얘기고, 과거에 사실 주택도 제가 얘기했던 그 소형주택 시장도 공급이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공급이 없어. 근데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하시던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 상품이 어렵네 하니까 주거용에 관심 갖기 시작해. 근데 주거용 물량이 없어.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공급의 큰 손이 이제 아파트 시공 이런 문제일 텐데 큰 손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없다. 신규 분양 단지에 물량이 없으니까. 서울에 아까 얘기한 대로 7천 가구. 참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를 신선하게 준비를 했고, 그 물량이 없다 보니까 대장이 물량이 없으면 그 밑에 더 약한 거를 찾아야 되고, 또는 그 밑에 더 약한 거를 찾아야 되는. 신축 물량을 원하지만 없어. 경쟁이 너무 치열해. 비싸. 그러면 그 밑에 거 그것도 안 돼. 왜? 수요가 밑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리그 더 치열해져. 그럼 또 그 밑에 거 이렇게 시장은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비싸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역시 아파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 움직이면 밑에 부하들도 그렇죠.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대학가나 뭐 역세권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들, 소규모 주택들이 엄청나게 월세가 잘 나갑니다. 네. 특히 그 소규모 주택 시장은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많이 전세 인기가 완전이죠. 많이가 아니고 이제 완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건 저희 실무적으로 제가 일하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죠. 네. 없어요. 다 월세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지금은 전세를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요가 몰려서 월세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전세를 왜 놔? 보증금 문제만 아니라면 전세를 왜 놔? 월세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현금 흐름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제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의 대세다. 거기에 지금 방점을 한번 찍었죠. 네. 송파, 강동은 다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도 있고 강동도 있고. 뭐 제가 일부러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준비했죠. 자랑하시려고 네, 아니. 네, 네, 죄송하고요. 네. 네, 방점을 찍은 게 있죠. 네. 바로 어제 나온 이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아, 그렇죠. 네,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리고 올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금리를 앞으로 더 낮춰야 한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현금 흐름의 굉장히 큰 핵심은 금리죠. 금리입니다. 네, 금리예요. 과거에 주택 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강화로 인해서 갑자기 그 공급이 쫙 쪼그라들게 되는 효과가 지금 벌써 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째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수요는 꾸준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월세도 같이 떨어지진 않아요.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수익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클 같아요. 이 흐름의 사이클. 그래서 여태까지가 사실 주거 시장의 그 주택 시장이 좀 겨울이었다면 이제 봄의 느낌이 좀 오지 않나.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입춘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입춘 좀 춥지 않아? 입춘 정도?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제 가장 먼저 보이냐면 우리 일반 시장에 선행하는 지표가 있죠. 경매시장. 경매지표. 경매시장이에요. 경매시장에서 이거 볼까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구 건물이에요. 원룸이 있는. 원룸. 이런 것들 예전에는 사실은 그 입찰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니 3차까지면은 벌써 한 40% 이상 많이 유찰이 되긴 했죠. 많이 유찰이 되긴 했는데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그 투자 수익을 보려면 유찰이 조금 돼야 돼요. 그렇죠. 감정가가 좀 높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저 매각가보다 실제 낙찰된 금액은 훨씬 높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2등도 마찬가지. 아, 그렇네요. 근데 12명이나 몰렸다. 그게 중요하네요. 몇 명이 들어갔냐. 또 가격도 최저가에서 이제 어느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다가구로 인한 그 현금 흐름, 수익을 보기 위한 임대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 관심이 많다. 또 보면 이것도 같은 입찰 들어가신 물건입니까 혹시? 요거는 제가 임장만 다녀오고. 그렇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입찰 들어갔어요. 그렇죠. 입찰할 때는 보고를 해야죠. 무슨 또 그렇게 말씀을?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 최저가가 6억 6천에 불과했는데 8억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은 6명이 또 입찰을 했죠. 보통 한 두세 명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만큼. 그렇죠.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역시 다가구 원룸.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으로 월세를 보시는 이런 물건들이 지금 천안, 뭐 대전, 창원, 뭐 이런 주로 직장 수요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투자 방향.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는 지금도 계속 관심 갖고 우리 대표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축? 네, 신축 사업이 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경매 방법을 이용해도 괜찮고. 그렇죠. 네, 뭐 다양한 뭐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례들은 경매로 이미 지어진 지방의 다가구 건물을 매수해서 임대를 놓자. 네, 이런 것 일반적인 얘기고 저희는 거기에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땅들이 그러면 지금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경쟁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시면 굉장히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공매도 하나 볼까요? 그러면 오늘 입찰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아, 오늘? 네. 지금 이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조사를 했던 물건이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이잖아요. 네. 지역이 너무 좋지 않아요? 주소를 가렸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뭐 알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아보시니까. 그렇죠. 네. 진짜 오늘이네요. 여기 맞아요. 입찰 기간이 오늘 5시까지예요. 네, 오늘 5시까지. 오늘 5시까지 유찰이 되면 지금까지 유찰된 거 확인했고요. 그 5시까지 유찰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감정가가 16억 원이거든요. 네. 워낙 뭐 송파나 이런 쪽에 이제 대지가 이게 몇 평이죠?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시세나 이런 거. 네. 252.5제곱미터인데 76평? 그러면 75평? 네. 76평 정도 되겠죠. 네. 송파동의 대지 76평. 2천만 원대네. 2천 뭐 한 1, 200만 원 되겠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세 가격은 아마 감정가를 보면 대략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네, 너무 싸. 그런가요? 네,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송파동이면 4,500 이상, 한 5,500 뭐 이 정도 사이에. 그러면 5천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5천 이상. 5천 이상. 네.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네. 그 이 땅은 사실은 그 자루형 토지라고 해서 사도 진입하는 이 부분이 요 그림상 여기 이제 사도구나. 그래서 땅 모양이 이쁘지는 않은.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죠. 네, 왜냐하면 뭐 한 30% 이상 감가를 한다고 해도 뭐 차량 출입 가능하고 하다면 뭐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감정 평가액은 33억인데 이게 16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물건들을 매입해서 여기다 신축을 해서 원룸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야 이런 분들은 아까 자유형 토지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가격 저렴하게 해서 수익률 나오게 해서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많도록 하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은 정말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런 기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오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봉사님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머릿속을 정리해 보니까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연락 주십시오. 기회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트렌드 한번 간략 요약을 해봤고 그 앞으로의 우리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